안녕하세요, 노부장입니다. 자, 오늘 만드는 영상은 갤럭시 탭 S9 플러스를 사용해서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전에 한번 중년에 갤럭시 탭 S9 플러스 사용이라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후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형식으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갤럭시 탭에서 지금 화면을 좀 가져올 수 있는데요. 한번 보긴 했었는데, 자, 세컨드 스크린 눌러주고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키와 K 키를 눌러줍니다. 자, 윈도우에서 이렇게 윈도우 키와 K 키를 눌러주면 태블릿하고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연동되는데요. 이때 윈도우에는 와이파이가 있어야 됩니다. 자, 화면은 복제로 놓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태블릿하고 윈도우 PC의 모니터가 동일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타블렛처럼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타블렛은 뭔가 그러면 우리 이런 제품이 있죠. 이거 좀 화면에 좀 다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만 나와 있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저것도 영문으로는 이 태블릿하고 동일한 그런 내용인데 통상적으로는 저거는 타블렛으로 부르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갤럭시 탭은 태블릿으로 부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화면에 어떤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용도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는 구글에서 패드 어셋을 제가 검색했고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두 번째 있는 거네요. 대차대조표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패드니까 연방준비은행이죠, 미국에. 거기에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에 대한 그래프가 왼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자산은 뭐냐 그러면은 연방준비은행에서 시중에 돈을 풀 때는 그냥 돈을 막 뿌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반대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 자산의 증가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M1이나 M2 통화 뭐 이런 건 아닌데 대충의 그냥 럼썸으로만 금액이 좀 시중에 많이 풀렸다 혹은 지금 걷어들이고 있다 이런 추세만 볼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화면에 좀 써가면서 얘기할 건데 화면에 쓰는 툴은 줌잇이라는 툴입니다. 컨트롤 E라는 하키를 통해서 쓸 수 있는데 자, 줌잇입니다. 줌잇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이렇게 어떻게 쓰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2019년부터 20년 사이에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코로나 시국에 미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지금 뭐 생산자 물가지수나 뭐 취업률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 다 보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간에 결론적으로는 뭐 상품이 적거나 혹은 돈이 많이 풀렸거나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는가,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내용인데, 이 풀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야 금리가 다운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4조 달러 정도 있던 것에서 9조 달러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그럼 더블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내려오다가 다시 또 치고 올라가서 살짝 또 내려오는 중인데요. 이 다시 치고 올라간 부분이 SVB 사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뱅크 그때 있었죠. 그때 다시 좀 돈이 풀렸고 지금 또 긴축을 통해서 돈이 줄어드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그래프를 볼 때 어떤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겠다. 적어도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까지는 좀 넘어가서 경기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로 요번에 미국에서 부채한도 협상 끝났죠. 그 이후로 1.2조 달러 정도를 추가로 발행한다 그러는데 뭐 그것도 만약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안 사주면 여기서 사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윈도우 화면에서 이렇게 제가 글씨를 써가면서 체크해가면서 이렇게 뭔가 알려드리는 어쩌면은 어떤 목적으로는 강의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쓸 때 태블릿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뜻에서 이런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 하나 더 볼까요? 지금 보시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화이트보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는 윈도우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빈 캔버스로 시작해보면은
요즘에 아파트에서 순살 아파트가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그건 뭐냐 그러면은 설계 도면에는 철근이 있는데 실제 시공에는 빠졌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설계 도면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도면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기획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실시 설계라는 것도 있고요. 준공 도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잠깐 볼까요? 기획 설계는 색을 좀 바꿔주죠. 기획 설계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설계입니다. 한 대여섯 장 될까 싶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 세대수라든가 평형이라든가 연면적 이런 개괄적인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에 수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설계비를 전부 줘가면서 완전한 도면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러프하게 검토하기 위한 그런 기획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설계가 되게 되고 나면은 색을 좀 바꿔볼까요? 사업 관계자들을 모집하게 되고 그 사업 관계자들끼리 여러 협의를 하면서 인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모든 세팅은 이 인허가 때 이루어집니다. 자금 세팅이라든가 PF 그리고 뭐 시공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 인허가를 전후로 해서 그때부터 많이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인허가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게 있고 주택법에 의한 게 있죠. 건축법은 건축허가, 주택법은 사업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인허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착공도면이라는 걸 만들고 이 착공도면이라는 걸 관에 넣어서 착공신고를 하게 되죠. 그 착공신고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야 분양승인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분양승인을 받으면은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을 실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부러 색깔 많이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 착공도면 나오기 전에도 또 도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러면은 건축심의, 굴토심의, 경관심의, 기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거치기 위해서 또 도면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다 하고 나면은 분양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이후로는 공사가 시작되고요. 그때 비로소 대충 실시설계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건 민간의 경우는 이렇고요. 관에서는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실시설계가 먼저 나오죠. 관에서는 실시설계가 나온 이후에 적산을 해서 공내역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내역서를 만들고 이 내역서에 따라 가지고 내역 입찰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민간에서는 보통 이런 절차가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역 입찰이 안 되고 보통은 총액 입찰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런 세세한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지 않는데요. 총액 입찰은 뭐고 내역 입찰은 뭐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말씀드린 거는 이런 식으로 강의라든가 혹은 자료라든가 만드는데 편하게 쓸 수 있다는 내용이지 이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럼 이거 왜 하느냐? 뭐 아무것도 없으면은 좀 심심하니까 대충 글자 몇 개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이루어진 이후에는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은 뭐 여건하고 좀 안 맞거나 법규가 변경된다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설계 변경이 일어납니다. 글씨를 좀 이쁘게 써야 보시기가 좋은데 예니까요. 예. 자, 설계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일괄 처리, 나중에 이제 모아둔 거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최종적으로 준공도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공을 낼 때는 이 준공도면이 들어가고 나중에
아파트 관리자죠. 아파트 관리자 측에도 이게 제공돼 가지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쪽에는 제가 PIP로 해가지고 픽처 인 픽처 PIP로 화면을 따서 놓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바탕화면에는 지금 윈도우 바탕화면이 들어가고 이쪽 부분에는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스피커가 꺼지면서 잡음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화면 위에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화면이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 말고 유료지만 굉장히 그 전자 강의할 때 쓰기 편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프로그램들 쓰시면 훨씬 편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건데 뭐 그거는 또 전용 툴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태블릿을 연동시켜 가지고 화면에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설명해 가면서 영상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도 쓸 수 있다는 내용의 바로 오늘 영상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